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심하연입니다.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친절성은 북한 비교할 수 없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1등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국에 와서 북한 식당을 찾아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가본 적은 언젠지 그 이야기 조금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감정에 대한 거 좀 이야기해 봅시다. 언니는 언제 처음 북한 식당을 가봤어요? 한국 국민이 되기 전에도 갔었고, 된 다음에도 갔었고, 아이를 안고. 근데 한국 국민이 되기 전에 탈북민이 신분으로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일단은 조금 약간 두려웠지. 왜냐면 한국 사람하고 같이 북한 식당에, 왜냐면 그때 내가 중국 음식이 좀 기름도 많고 향이 강하잖아. 근데 내가 조금 예민해요. 네. 그래서 먹지를 못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어. 네. 접대할 일이 있으니까 그날은 나를 같이 가자 그러는데 난 무섭더라고 사실은. 네. 북한 식당에 버이원들이 꼭 있다는 건 그쵸. 알잖아. 네. 근데 내 어떤 행동에서가 뭔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갔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상엄해가지고 그때는 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약간 두려운 게 있잖아. 죄진 사람, 도망자의 그런 신분으로 지금 가 있을 때니까. 네. 그리고 누가 와서 검열해도 한국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잡히면 왈라잖아. 네. 엄청 두려워가지고 그때는 북한 식당이라는 걸 갔지만 그 애들 얼굴도 마주 볼 수가 없었고 두려워가지고 먹는 음식이 맛을 못 느끼고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가 한국에 왔다가 1년 있다가 딱 갔는데 걔네들이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니까 그때 애들이 없더라고. 내가 네. 한 2번인가 갔댔는데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신랑이 내가 애 낳고 뭐 애 몸조리 하는 동안은 신랑이 혼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6개월 돼가지고 내가 중국 들어갔거든. 근데 어느 날 사모님 같이 딱 애 안고 딱 오니까 그 사람 아마 북한 애들도 그랬을 거야. 한국 사람 저렇게 늙었는데. 늙었는데 자기네 생각에는 저기 어디 색깔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어. 북한 말로. 근데 우리 와이프고 이러니까 사모님 너무 미인이십니다 막 이러는 거야. 막 온갖 아양을 다 떠는 거야. 술 사달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너 북한 했을 때 해외 파견 뭐 식당 나간다 아니면 의료봉사 나간다 하면 가네가 서류 내고 그거 준비하러 공부하러 다니잖아. 그때 네. 엄청 어깨 빡 힘을 주고 완전 뭐 북한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탁 이러고 다니잖아. 머리 채들고 다니죠. 그런데 나는 그런 걸 봤단 말이야. 우리 병원에서도 이렇게 몇 명 뽑아서 가더라고. 네. 온갖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던 것들이 그런 애들 딱 중국에서 직접 그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도망자 신분으로 봤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내가 지금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애까지 착 안고 왕자 모시고 딱 가니까 애들이 온갖 아양 다 떠는 거야. 신분의 어떤 그게 탈바꿈 돼가지고 달라졌네. 완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 야네가 한국 사람이 젊으니까 그 처음에 애들은 한국 사람이 젊은 여자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 어디 현지인 중국 여자, 촌스러운 중국 여자 데리고 왔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한국 가서 1년 동안 물 먹었단 말이야. 한국, 약간 자기네보다 세련돼 갖고 네. 왔단 말이야. 머리도 색깔 착 들여갖고 웨이브 탁 하고 왔으니까 거기다 탁 우리 애는 6살, 7살 때까지 쯤에 양복 있잖아. 나비 네. 넥타이에다가 그렇게 입혀갖고 다녔다니까. 네. 왕자처럼. 그래갖고 딱 갔으니까 애들이 완전 달라졌단 말이야. 난 그래서 그때 느꼈잖아. 야네 한갓 보잘것없는 그냥 남이 주머니 터는 애들이었구나.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외 나간다 하게 되면 엄마들이 내 딸이 중국 가오, 내 딸이 어디 가오 하면서 막 자랑하고 본인들은 어떠니 막. 엄청나게 야. 그 긍지를 가지고 다니는 궁지뿐만이야. 그 눈이 뭐 눈썹 위에 올라갔는지. 저는 언제 갔냐면 저는 그 북한을 딱 넘어서 9월 10일 날 아침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9월 10일 날 저녁 식사를 장춘에 있는 만풍각인가 그런 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간 게 아니라 같이 거기서 나를 받아가지고 장춘으로 데려가신 분들이 뭐 먹고 싶은 게 없냐라고 하더니 자기네가 알아서 식당을 거기다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같이 들어오는 김에 거기를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니까 거기가 북한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중국어로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되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만풍각이라는 곳은 그 자강도 애들이 나와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앞에말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상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북한 공화국끼리 이렇게 보는데 무섭다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북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도깨비니까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톡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옷도 지금 심지어 못 벗고 흰 점퍼 북한에서부터 입고 왔던 그 흰 점퍼에다가 그 미색 바지 있잖아요. 그대로 입고 북한 옷 그대로. 근데 그렇게 전혀 촌스럽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거 입고 그리고 데리고 갔으니까 거기 첫 식사를 거기서 한 거죠, 언니.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애들 한복 입고 나서 꼬리 치마 같은 거 입고 노래 부르고 이러는데 그냥 앉아서 가져다 주는 거 아무 말.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북한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뭐 물 요구하고 할 때 다 중국어로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중국어로 막 대야 하는데 간주에 루허 하면서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똑같은 그러니까 김정일의 손탁 아래에서 있었는데 쟤들은 그냥 생활총화도 해야 되고 거기서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얻어가도 못하고 이렇게 감시받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나는 내 손으로 자유를 만들어 갔잖아요. 내 자신이 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탈북이라는 거를 딱 북한이라는 땅을 벗어져 나는 순간 나는 막 숭어, 망둥어 같은 사람이고 막 자유로워 보이고 걔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다 누렸어요. 뭐 가져다 달라, 뭐 가져다 달라는 거 중국어 하면 걔들 중국어 또 잘 들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중국어로 어디서 왔냐, 그리고 뭐 너네는 어디서 공부를 했냐, 중국에 나온 지 몇 년 되냐 막 그랬더니 중국어를 막 받아치더라고. 짤막짤막하게 조선말 섞어가지고 얘기했더니 걔들이 자기네 관계 애들이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짠한 마음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자유롭다라는 어떤 긍지와 뿌듯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들어가니까 내가 북한에서 범뼈술 팔고 개성고려 인삼 팔고 안궁왕암 팔고 관광객 오면 엄청 팔아제낀 게 그 식당에 들어가는데 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에 가격 파는지 내가 이렇게 유심히, 그러니까 어제 그제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북한 땅에서 내가 팔았으니까 여기서는 얼마 하냐 봤더니 오히려 북한에서 파는 것보다 싸게 팔더만. 그래가지고 야, 북한 가이드들은 정말 중국 손님 때까지 벗겨 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너무 강도처럼 판다. 떼국물이 짜잘한 애들 그냥 그거 강강 온 거. 우리 너무 근데 그걸 확신하고 또 북한에서 사는 이유가 중국은 워낙 짝퉁이 많은 나라고 북한은 짝퉁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거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물어보고 사는 거죠. 근데 되게 유심히 봤던 장면이 있었어요. 뭐? 노래 부르더라고요. 노래 부르더라. 저녁 8시만 되면 노래 부르더라고요. 네, 거기 중국어로. 쫙 나와서서. 네, 근데 중국어로 노래 부르는데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 되게 그거 좋아해요. 마이화꾸냥이라고 해서 꽃 사세요, 꽃 사시요, 예쁜 빨간 꽃. 이걸 중국어 노래로 했잖아. 마이화꾸냥, 마이화꾸냥 이러면서 중국어로 하는데 그 꽃이 있잖아. 여자를 사라는 느낌처럼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도 진짜 한갓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이 외부에 나와서 중국 사람들 봐라 언니. 그냥 앉아서 밥 먹고 거기서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면서 음식을 팔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가가 내세운 아주 합법적인 합법적인 기생.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렇게 팔아서 그 어여쁜 애들이 그 한복 입고 손님 막 음식 가지고 막 다니는 거 봤는데 너무 안 됐는 거야, 언니. 막 서비스 하다가 난 저쪽에서 너무 안 되는 웬 여자가 거야. 소리 지르니까 넣자마자 가서 마이크 주고 노래 불러야 되더라. 나 그래가 그거 너무 신기해갖고 있잖아. 야, 그냥 저 소리 깨치니까 있잖아. 죄송해요 이러고 넣고는 그냥 막 떼가서 딱 서서 그다음 쫙 노래 부르는데 자기는 태연스럽게 부른다고 하지만 나는 가네가 이제 어떤 심정이고 이제 끝나서 오늘 뭐 총화를 할 때 어떤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알고 알잖아. 있으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야. 맞아요. 그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라도 우리 옆에 앉아서 우리 아이 밥을 먹는데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밥을 진짜 안 먹었어. 내 오죽하면 막 보약이랑 해먹였겠어. 애가 어릴 때 진짜 밥 안 먹었거든. 애를 안고 자주 갔던 게 거기 미역국 있잖아. 북한 참미역국 알지? 북한 참미역국 아주 새파란데 하잖아. 그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미역국은 또 우리 아들이 잘 먹었어. 그래서 꼭 먹고는 한 그릇을 이렇게 번 밥통에다 싸가지고 갔거든. 내가 가 때문에 막 밥 먹여주면 못 먹으니까 사모님 저희가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먹이는데 뭐라는지 아니? 뭐요? 어머나 아드님이 머리가 큰 걸 보니까 앞으로 박사가 되겠습니다.
아부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부 떠는 거네.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말하게 되면 완전 안 되잖아. 네. 그래갖고 북한은 그게 되죠. 우리 남한에서는 한국에서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잖아. 근데 우리 한국에서 내가 아이 이렇게 머리 재러 가게 되면 항상 그 어릴 때는 그런 거 있잖아. 이런 발달 이런 거 하잖아. 네. 가게 되면서 선생님이 1일에 머리가 제일 크대. 그 또래 애들, 그 또래 애들 중에 이 머리 둘레가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한국에서 머리 큰 게 그렇게 인기 있는 건 아니잖아. 머리가 조금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요만해야, 근데 북한은 남자고 아니잖아. 여자고. 북한은 머리가 좀 커야 되고 머리 조그만 사람은 쥐대가리가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남과 북의 차이인 거야. 근데 우리 신랑이 나는 근데 북한 사람이니까 가네가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이제 알지. 알잖아. 야네가 좋은 말을 했는데 우리 신랑은 갑자기 인상이 팍 써지는 거야. 안 그래도 여기지. 내 아들 머리 커가지고 항상 그게 신경 쓰이대. 그걸 좀 이렇게 그렇게 돌려 말하니까 갑자기 인상이 팍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가네가 막 난처해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북한에서 이게 좋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인 거죠. 같은 말이라도 좋게 서비스, 립 서비스에서 해주는데 한국 사람 문화권에서는 그게 싫은 거죠. 완전 싫지. 근데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 보고 너 어째 이렇게 머리 조그마니 쥐대가리처럼 이렇게 말하면 여기지. 여기로 말하면 정말 사람인데 그 머리가 조그만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조그마하니. 주먹만하니? 이러면 완전 여기는 만약 가대저거잖아. 완전 잘해준 거잖아. 근데 거기 그건 가서 아니에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주먹대만하니 하면 완전 여기지. 여기에요, 쥐대가리. 그러니까 북한에서 머리 조그만 사람 욕할 때 어째 저렇게 머리는 쥐대가리만 하니 머리가 작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유심히 봤던 게 그 안에 그 나갈 때 이렇게 그 명함 같은 거 거기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그 연풍각이라는 게 엄청 컸는데 남자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조상의장을 달고 구석에 앉아있다. 구석에 앉아있는데 구석 테이블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정장 입고 아니 근데 그 손님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한눈에 봐도 그게 보이더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금이 막 스메르 졌는데 양복 딱 입고. 그쵸. 근데 나는 그때 CCTV라는 걸 못 봤어요. 근데 CCTV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렇게 시꺼먼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시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서 호텔들 다니면서 이렇게 도청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토우팅이라고 하는데 몰래 듣는 기구가 어디든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 식당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룸에 들어가 밥을 먹는데 또 이런 데 와서 저 사람들 보니까 어떠냐고 뭐 막 물어볼 때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화 막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이게 다 도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때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밥 먹으면서도 그냥 다른 내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방금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너네와 똑같은 신분으로 살았던 내가 오늘 중국에 와서 자유롭게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게 탈북 이어서 가능했다라는 생각에 내 자신이 막 뿌듯한 거야. 내가 오지 않았으면 이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나는 모르지만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한편으로 알려주고 싶은 어지럽 있잖아요. 야 너네도 무슨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냐. 그냥 탈출해가지고 중국에 가 자유롭게 살아. 이런 말 해주고 싶었어요. 난 그런 말 해주고 싶었어요. 너네는 여기서 왜 이렇게 사니. 나 같으면 여기서 도망치겠다. 그런 생각이 딱 그날 당일에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근데 아니었어. 그 한국 신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그 가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북한에서는 너네가 나보다 정말 잘나가지고 해외 나간다고 우시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내가 너네보다 더 잘 나가. 그때 당시는 야네가 이렇게 팁을 주는 돈 다 자기가 가지는 줄 알았어. 그거 다 바쳐야 된다며. 수야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식당마다 좀 다르긴 한데. 난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웃음 팔아가지고 돈은 많이 벌지는 몰라도 일단 자유라는 게 없잖아. 매번 생활총화 해야 되고. 근데 나는 그런 거 없이 지금 한국 신분으로 똥똥거리며 잘 살고 있어. 너네 이제 끝나가봤자 북한에서 또 얽매인 삶을 살잖아. 그쵸. 일단 이 해외 나갔다는 애들은 우리보다 신분이 좀 다르잖아. 그쵸. 네. 그래서 너네는 우리 등뼈 깎아먹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개고생 좀 해봐야 돼. 나 좀 나쁘지. 그런 생각을 그런 했구나. 난 그런 생각 확 드는 거지. 왜냐면 우리 병원에 있을 때 그 2명이 갔다 왔는데 가네 그래봐 3년 갔다 와가지고 3,000불 벌어 갖고 온다더라. 야,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 원장도 안 쳐다보더라. 이것들은 딱 기세등도 시당 하지. 갔다 온 다음부터는 시당 간부가로 출근하더만. 뭔가- 3년 갔다 오면 다시 병원에 와서 병원송을 해야 되는데 꼭 가면 시당 간부가 누구 찾아간다고 그러고 있잖아.
야, 여기서, 야, 전현들 어디서 입당도 못한 주제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어.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내년에 돈 벌 거야. 지난 그동안 입당하고 왔어. 이런 거 있잖아. 입당한 당원은 더 안 내보내지. 해외 나가기 더 힘들어. 근데 너무 가고 싶었어. 그렇긴 하지. 근데 잘 안 내보내죠. 근데 대학 졸업생도 안 보내고 입당한 사람 또 웬만히 뭐 노동자로 인력 송출하나? 모르겠다. 어떤 규정은 있겠지만 사실 어떤 나이에 제한도 있고 해가지고. 북한 식당 하면 뭐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그냥 음식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고달픈 삶이 제 눈에도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리고 한낱 그때 금방 북한을 넘어온 주제 내가 생각했던 게 중국 사람들은 앉아서 부어웬 막 이러면서 쇼지 막 이러면서 부르는데 네 막 이러면서 달려가잖아. 그게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중국 사람들도 북한 사람 조금 막 멀시하는 그런 게 느껴졌고요. 그 밥 먹는 거기서 막 펄럭이면서 막 춤추고 막 이러면서 막 웃음 팔고 막 이러는 게 사실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왜 맞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 고운 꽃다운 아가씨들이 그 배 뚱뚱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진짜 거예요. 그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막 솔직히 그 중국이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문화적으로 깨끗한 문화권은 아니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북한은 게도 없어도 북한 사람들은 좀 약간 깔끔한 그건 있어. 그건 우리 한민족이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중국 사람들은 되는 대로잖아. 나도 그때 그 식당 가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먹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왜 또 먹으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면서 거기다가 엄청 좀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비하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그렇게 식사를 하셔. 그걸 보는데 그걸 다 비유 맞춘 애들 보니까 야, 저 어린 나이에 보면 다 내보다 이쁘단 말이야. 이쁘니까 그치. 해외 나왔잖아. 근데 저 이쁜 애들이 누군가에게는 딸이고 정말 엄마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나온 애들인데 저런 뚱보 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영감들한테 저렇게 웃음을 팔아야 되고 아양을 떨고 그 돈을 그거 얼마나 벌어가겠다고 나 처음으로 그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들더라고요. 왠지 그래 막 이런 것도 있잖아. 해외 나가면 나는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어떤 일을 해가지고 뭐 우아하게 돈 벌 줄 알았는데 식당을 보니까 사실 우아가 아니라 웃음을 팔아서 돈을 버는구나. 계속 받는 줄 알았어. 예. 야, 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해둥해둥거리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노동력 착취하면서 결국 북한 정권에게 돈 벌어주는구나라는 것을 나는 그날 전날에 파악을 했습니다. 바로 전날에. 그래서 저는 요즘 김정은이 SLBM 쏘고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라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 돈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2,300만 명의 북한 김정은의 노예로 살았던 많은 북한 주민들 중에 국소수의 몇 %가 다른 나라에 가서 노동자로 파견돼서 재봉 돌리고 식당에서 일을 해서 갖가지 외화를 벌어서 그 노동력 착취당한 95%가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런 돈들이 쌓여지고 모아지고 해외에 나가서 외교관이랍시고 하지만 마약을 팔고 어떤 다른 장사를 해서 김정은에게 열심히 바치는 그 돈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거는 2,300만 명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인력 부자는 김정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가네들이 안쓰러워. 야, 정말 그때 내가 잠깐이라도 가네들한테 너네가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해까지 나왔잖아. 이렇게 나쁜 마음이었다면 이젠 대한민국에 와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 애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북한에서 뭔가를 깨달아가지고 자유를 찾았다면 충분히 여기 와서도 나보다 예쁘고 똑똑하기 때문에 더 잘 됐을지도 모를 애들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쓰러워. 음식 사진도 사실 허접했어요. 그렇게 막 맛있진 않았는데 되게 가격이 비싸서 나는 생각보다 엄청 비싸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야, 중국의 물가를 중국 음식이 더 맛있는데 북한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팔인 것 같아. 과연 북한에 나오는 북한이란 나라의 음식은 어떨까 이런 거 있잖아. 그 아가씨들하고 손잡아보고 춤추고 노래 불러주고 그것 때문에 식당에서 손님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쩌면 영업 음식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 호객행위 한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던 그런 북한 식당 그 가본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